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한강 범람으로 큰 침수 피해를 본 합천군에선 합천댐 수위 조절 실패가 원인이라며 수정원 공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남강댐이 사천만 쪽으로 초당 5,400톤의 물을 방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물관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경남에서만 이재민 16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복구가 언제 될지 알 수 없어 이재민들은 더 막막한 상황입니다. 연일 계속된 폭우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200톤의 해양 쓰레기가 남해안에 몰려들었습니다. 수거하는 데 사흘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강 범람으로 큰 침수 피해를 입은 합천군에선 연일 댐이 홍수 조절 기능을 상실했다며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엔 합천군 의원들이 합천댐 관리단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합천군 의원들이 수자원공사 합천댐 지사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남부 지역의 호우 예보에도 합천댐이 저수량을 조절하지 않은 채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8일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해 피해가 커졌다며 홍수 조절 기능 실패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습니다. 트랭크라든지 이번 물난리로 인한 피해 관련돼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부분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수자원공사 합천댐 지사는 예측보다 많은 폭우로 상류의 유입량이 늘어나 방류가 불가피했다면서도 방류 결정은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피해 복구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합천댐의 연평균 저수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40%대. 하지만 통합물관리법이 제정된 2019년은 76%, 2020년에는 86.2%까지 높아졌습니다. 국토부가 수량 관리를, 환경부가 수질 관리를 각각 맡아왔던 물관리 기능이 법 제정 이후 환경부로 일원화됐는데 이로 인해 치수보다는 이수 기능이 강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합천군 의회도 지난 2년간 급격하게 저수량을 높인 원인이 부산시와 동부 경남의 식수 공급을 위한 준비라고 확신한다며 합천 군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부의 모든 정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지난 8일 집중호우가 정점일 때 남강댐이 사천만 쪽으로 초당 5,400톤의 물을 방류하자 하류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피해로 남강댐 방류량 증대 사업에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일상화된 이상 기후에 물관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집중호우가 정점일 때 남강댐으로 유입된 물의 양은 초당 8,700톤. 천년 빈도의 극한 홍수대 방류량인 초당 7,000톤까지 넘어섰습니다. 댐 수위가 계백 홍수 위에 1m 남짓 육박하자 사천만 쪽으로 초당 5,400톤의 물을 방류합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최대 방류량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제수문 인근인 진주시 내동면 양옥마을. 강물이 집어삼키면서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재도구가 지붕에 올라가 있고 담벼락과 지붕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시시각각 차오르는 강물을 피해 산 쪽으로 대피했던 마을 주민들은 보트를 타고 사지를 탈출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것도 없고 이까지 올라가고 물이 그지 다 차가지고 헤엄을 쳐갖고 우리 안 나왔으니까 그래 그 당시에 다 안 죽기 다행이라 예. 이번 침수된 양옥마을뿐만 아니라 과하천 주변에 있는 저지대 마을들도 장기적으로는 이주 대책이 저는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초당 5,000톤의 물을 방류해도 4천만 쪽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K워터는 극한 홍수 때 방류량을 4천만 쪽으로 초당 최대 12,000톤, 본류 쪽으로는 2,000톤으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환경부가 실제 방류 시 피해 범위도 공개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방류를 했을 경우에 피해 영향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검토된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관련 내용은 공유할 계획이고요. 피해 예방 부분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록적인 폭우가 되풀이되는 한
남강댐 방류장 증대 사업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안전시설을 천년 빈도 수준으로 보강할 수는 없지만 사업의 명분이 주민의 안전인 이상 피해 예방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 기후의 역습이 남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집이 물에 잠겨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덥고 습한 날씨 속에 혹시나 건질 물건이 없는지 찾고 있는데요. 하늘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서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차올랐다 빠지면서 곳곳이 진흙투성이가 된 경남 합천의 한 주택. 김경자 씨는 대피소에서 지내다 나흘 만에 잠시 집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건질 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피러 왔지만 할 말을 잃습니다. 그나마 아들과 딸의 흔적이 남아있는 앨범 6권을 지켜낸 게 위안거리입니다. 빨래 처음 입어요. 옷 다 버렸지. 건질 기라고 없어. 진짜로. 그래 여기까지 물 올라올 일이 없어. 부산에서 오늘 하루 장사를 접고 달려온 김 씨의 50대 아들은 집에 가득 차 있는 물을 퍼내느라 허리 펼 틈이 없습니다. 40년 만에 겪는 물난리에 집 걱정만 하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첫날 물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셨는데 그 이튿날 일요일로 와보니까 거의 쓰러지실 정도였어요. 진짜 맨날 TV를 볼 때는 너무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그렇네요. 이웃마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옷장과 가전제품 등 손쓸 수 없는 물건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졸지에 이재민 신세가 된 전용록 씨는 대피소에서 차로 15분 거리인 집을 매일 오가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다 보니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퍼뜩 말라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싶지 뭐 심정이 아마 말할 거 뭐 있는겨.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른 일이 아니거든. 남강댐 방류로 순식간에 물에 잠기며 폐허로 변한 진주시 내동면. 이재민으로 변한 8, 90대 어르신들은 몸을 움직이조차 쉽지 않아 아수라장이 된 집을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는 그건 모르겠고. 이번 집중호우로 경남에서 집계된 이재민만 160여 명.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애꿎은 하늘만 보며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어제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국무회의에 참석해 하동과 합천은 모두 국가하천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 만큼 정밀조사 이전이라도 신속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으로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잔액이 많지 않다며 재난관리기금의 의무 예치금을 쓸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경남도의회도 침수 피해가 큰 하동은 피해액만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돼 하동군 힘만으론 수습이 어렵다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댐 관리 대책도 내놓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연일 계속된 폭우에다 태풍까지 겹치면서 남해안은 온통 해양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올해는 그 양이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이 쓰레기 수거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 전망입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 흥남해수욕장입니다. 모래사장은 보이지 않고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나뭇가지와 농약병, 각종 생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굴삭기까지 동원돼 치우고 있지만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7월달 장마 지고 이런 영업 제대로 못했지. 이제 날 더워서 장사 좀 하락하니까 쓰레기 밀리다가 또 이렇지. 아무튼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계속된 집중호우에 낙동강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은 어림잡아 200여 톤. 모두 수거하는 데 빨라야 사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욕장으로 밀려온 해양 쓰레기입니다. 이처럼 곳곳에 유리병 등이 있어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처음에 봤을 땐 바다로 들어갈 수 있나 좀 많이 걱정을 했죠. 신발 안 신고 돌아다니니까 발 다칠까 봐 많이 걱정이 됐죠. 한 해 낙동강을 통해 남해안으로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는 1,400여 톤. 올해는 긴 장마에다 비가 왔다 하면 폭우가 쏟아져 그 양이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 쓰레기는 톤당 30만 원 가까운 수거 비용이 드는데 처리 비용까지 더해지면 예산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8월 초에는 이렇게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밀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 최장장마와 폭우로 육지는 물난리로 바다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큰 비만 오면 섬진강과 남강의 쓰레기가 남해 바다와 해안으로 밀려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어업 피해를 주고 있다며 남해군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이번 폭우에도 많은 양의 쓰레기가 해안으로 유입됐다며 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습한 날씨에 폭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계속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많습니다. 모레까지 이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오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20에서 80mm가량의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오전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대부분 25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32도, 거제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산청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합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에는 안개가 낄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충남 아산 코로나19 24번 확진 환자가 증상이 나오기 이틀 전부터 남해와 통영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해안에서 휴가를 보낸 건데요. 확진 환자들이 휴가철에 잇따라 경남을 방문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통영의 한 수산시장. 충남 아산 50대 여성이 이곳과 인근의 수산시장을 다녀간 건 지난 5일 2시 반부터 4시 사이. 시장을 구경하다가 일행들과 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여성은 하루 전인 지난 4일 일행들과 남해의 한 유명 식당에서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거제의 한 호텔에 머물며 자차로 이동했는데 귀가한 6일 인후통 증상이 나와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휴가차 남해안을 왔다가 증상이 나타난 건데 일행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호텔처럼 CCTV 등으로 노출, 접촉자가 파악된 곳들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남해의 식당과 통영의 대표 시장들은 파악이 어려워서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합니다. 지난달 20일엔 서울 60대 확진 부부가 창원의 한 온천을 방문해 224명이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남은 휴가철 외지인 방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 방역 당국은 비상입니다. 휴가철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접촉자로 분류되고 분류되지 않고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감염이 되지 않게끔. 한편 부산의 50대 이상 성인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 9명이 집단 확진된 가운데 경남에서도 33명이 다닌 걸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급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도는 시, 군과 함께 비상진료 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집단 휴진 의료기관에 진료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와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는 진료기관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현장 점검과 안전 캠페인이 오늘 오후 3시 거창군 수승대에서 펼쳐집니다. 제1회 남해군 건축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남해군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사천시 산안면 자연보호협의회 환경정화 활동이 오늘 오전 11시 산안면 미관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창녕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여성분과 회의가 오늘 오전 11시 창녕군청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진행됩니다. 의령 불임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주민 상생을 위한 간담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령군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영호남 9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남중권발전협의회는 사천 항공정비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재난 피해 기업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긴급 금융대출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최대 1%의 금리를 감면합니다. 또 재난 피해의 시급성을 고려해 상환기간 연장과 유예를 영업점장 전결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초로 창원시가 영구 기록물 관리 기관인 창원기록원을 건립합니다. 2022년 대상공원 내에 건립될 기록원은 통합시 출범 전 3개 시에 설치된 11개 서구의 중요 기록물 93만여 건과 앞으로 15년간 생산될 비전자 기록물 41만여 건 등을 수용할 예정이며 창원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 기록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의 함양 중림댐 건설 계획에 주민들이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함양읍 중림댐 건설반대대책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 함양지사가 너비 208m, 높이 34m의 대형 댐을 건설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댐 상류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중림지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 사업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진주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주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방범과 교통, 재난, 환경 등 도시의 주요 정보를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도시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1호이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인 남해지족해협 죽방염을 주제로 한 홍보관이 남해군 삼동면 지족어촌관광단지에 문을 열었습니다. 죽방염은 바닷물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 멸치를 주로 잡는 원시어구로 남해와 사천 등지에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